2024년 1월 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국밥집. 점심시간이 지나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떠나고 텅 빈 가게의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김철수, 88살. 그의 걸음은 무거웠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한때 반듯했을 검은색 코트는 이제 여기저기 해지고 얼룩져 있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발가락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명 안 남은 손님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노인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며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어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50대 중반의 여자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기, 제일 싼 국밥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동전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순자는 팔짱을 끼고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여기 무료급식소 아니에요. 돈 없으면 구청 가세요. 노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급히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제발, 배가 너무 고파서 이틀을 굶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가게에서 그런 거 안 해요. 나가세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남아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저런 사람들 왜 이런 데 들어와. 냄새나는데 빨리 내보내요. 노인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하나씩 주워 담을 뿐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동전을 줍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우아한 인상이었습니다. 잘 손질된 단발머리, 명품 핸드백,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동전을 줍고 있는 노인,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는 주인, 그리고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손님들. 영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노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노인의 손목에 있는 무언가에. 낡은 손목시계.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계. 은색 케이스에 검은색 가죽 밴드. 유리가 금이 가 있고 밴드는 낡아 색이 바랬지만 영숙은 그 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녀가 직접 고른 시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 시계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뒷면에 새긴 글씨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카랑카랑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을 보자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영숙의 명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남의 부티크를 3개나 운영하는 사업가, 자선 사업으로도 유명한 여자. 아, 영숙 사장님. 이게 저 노인분이. 제가 물어본 건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영숙은 단호하게 말하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놀란 눈으로 영숙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은 노인을 부축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주인장, 국밥 2개 주세요. 제일 푸짐하게. 그리고 김치도 많이요. 박순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영숙은 노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철수입니다. 저는 한영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인은 영숙의 친절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 우아한 여자가 자신 같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배고프시죠?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합니다. 영숙은 노인이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노인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계, 틀림없이 그 시계였습니다. 노인이 반쯤 밥을 먹었을 때 영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실례가 안 된다면 손목시계 좀 봐도 될까요? 노인은 놀라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시계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 이거요? 이건 제 아들 거였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드님 거요? 네.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제가 계속 차고 다닙니다. 아들이 제일 아끼던 물건이었거든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들여다가 그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김민준이요. 사고로 40년 전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민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영숙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26살의 영숙, 28살의 민준.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영숙과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 민준. 그날, 비 오던 그날, 1984년 여름, 민준은 영숙을 데리러 오고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도망갈 계획이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결사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은 영숙에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영숙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민준의 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내가 없었으면 민준이가 그날 차를 타지 않았을 거야. 영숙은 장례식에조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40년, 영숙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며 민준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준의 아버지가 그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계, 제가 민준 씨에게 선물한 거예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저는 한영숙이에요. 40년 전 민준 씨와 사귀었습니다. 노인은 입을 벌린 채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영숙이? 네, 저예요. 노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영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민준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영숙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시계를 꼭 돌려줘라고. 영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린 당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 어머니가, 아내가 모든 연락처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곧 모든 걸 잃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인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가 죽고 나서 아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를 원망했어요. 당신이 영숙이를 인정했어야 했다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당신을 원망했죠. 그 여자만 없었으면이라고. 결국 우린 이혼했습니다. 사업도 망했어요. 저는 술에 빠졌고 집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노인은 손목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시계만은 팔지 않았어요. 이게 민준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언젠가 당신을 찾으면 꼭 돌려드리려고. 영숙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몰랐어요. 민준 씨가 그런 말을.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 시계 받아주시겠습니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숙은 시계를 들어 뒷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영원히 사랑하는 민준이가. 영숙은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어디서 사세요? 저는 노숙자입니다. 아내와 함께 종로 쪽 공원에서. 아내요? 민준 씨 어머니도 살아계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혼했지만 다시 만났습니다. 둘 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지난 10년을 함께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저희 집에 오세요. 할머니도 함께요. 뭐라고요? 그럴 순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괜찮아요. 이제는 다 과거예요. 민준 씨가 원했을 거예요. 부모님이 평안하게 사시는 걸. 노인은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노인을 데리고 종로 쪽 공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노인의 아내 박경희를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의 경희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부잣집 며느리로 살았을 그녀는 이제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누구요? 경희가 노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영숙이요. 민준이가 사랑했던 그 여자. 경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영숙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영숙이? 네, 어머님. 저예요. 경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왜 왔어? 우리 비웃으러 왔어? 아니에요, 어머님. 도우러 왔어요. 도와? 우리를? 내가 우리 아들 죽게 만든 주제에? 영숙은 참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40년을 울었어요. 민준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을 돕고 싶어요. 그게 민준 씨가 원하는 일일 거예요. 경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영숙은 경희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영숙은 두 노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큰 아파트. 그곳에서 두 노인은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푹신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희가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영숙아, 네, 어머님. 내가 사과하고 싶어. 40년 전 내가 너무 잘못했어. 경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난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서 싫었어. 우리 민준이는 서울대 나온 명문가 아들인데 어떻게 고아랑 결혼을 해?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민준이가 죽고 나서야 깨달았어. 신분이 뭐가 중요해? 사랑이 전부인데. 민준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너도 얼마나 민준이를 사랑했는지. 그런데 난 너무 늦게 깨달았어. 민준이는 이미 떠났고 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영숙은 경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말 우릴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미 용서했어요. 40년 전부터요. 두 여자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원한과 후회가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주 영숙은 두 노인을 위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종로구의 작은 빌라,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영수가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 철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민준 씨의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서. 우린 이제 가족이야. 민준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경희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매주 두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렸을 때 참 착했어. 길에서 떠돌이 고양이 보면 꼭 데려왔지.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반에서 왕따 당하는 애를 도와주다가 자기가 맞기도 했어. 그래서 제가 사랑했나 봐요. 민준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영숙은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승민이라고 합니다. 영숙 이모의 조카예요. 승민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잘생겼네. 경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승민이는 의사예요. 내과 전문이죠. 영숙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의사라니 대단한걸. 철수가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제가 병원으로 모셔갈게요. 승민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영숙의 가족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철수와 경희는 영숙의 조카들, 조카딸들을 만났고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민준이 만들지 못한 가족을 영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네 사람은 함께 민준의 묘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의 공원묘지였습니다. 묘비 앞에 섰을 때 모두 침묵했습니다. 민준아, 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었다. 40년 만에 영숙이를 찾았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 아빠가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아봤어. 경희가 이어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미안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엄마가 막았어. 영숙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영숙이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민준 씨, 저 영숙이에요. 40년 만에 왔어요. 미안해요.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당신 부모님 찾았어요. 아직 살아계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민준 씨. 영숙은 품에서 그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았어요. 고마워요. 이걸 간직하고 있어줘서. 영숙은 시계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 당신 곁에 둘게요. 당신이 제일 아끼던 물건이니까. 네 사람은 오랫동안 묘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와 경희의 얼굴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2024년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영숙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철수와 경희, 승민과 그의 아내, 영숙의 다른 조카들, 그리고 두 노인의 옛 친구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였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78살의 노인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 전 저는 국밥집에서 쫓겨나던 노숙자였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를 만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영숙이는 제게 집을 주고 음식을 주고 무엇보다 존엄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민준이의 사랑이 저희를 이렇게 다시 모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경희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제 고집과 편견 때문에 아들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죄책감으로. 하지만 영숙이가 용서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민준이한테도 떳떳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영숙이 두 노인을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딸아.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민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40년 전의 사진. 젊고 잘생긴 민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부모님 만나게 해줘서.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과 함께 늙지 못해서. 하지만 행복해요. 당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저 잘 살게요. 당신 부모님 잘 모실게요. 약속해요. 영숙은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민준의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민준은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잘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괜찮아. 난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을게. 영숙은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은 손을 흔들며 떠나갔습니다. 영숙은 평화롭게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철수와 경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어디 가실래요? 응? 어디? 민준 씨가 좋아했던 곳. 남산타워 어때요? 오, 좋지. 세 사람은 함께 남산으로 갔습니다. 타워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와, 서울이 많이 변했네. 철수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여기 이렇게 높은 빌딩이 없었는데.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가 여기 정말 좋아했어요. 저랑 자주 왔었죠.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린 몰랐네. 비밀 데이트 장소였거든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아름다웠습니다. 햇살이 빌딩들을 비추고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영수가, 철수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정말 행복해. 고마워. 저도 행복해요, 할아버지.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네,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그들은 서울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과거는 아팠지만 현재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40년 전 끊어진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계는 이제 민준의 묘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시계가 전한 약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용서는 원한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피보다 진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남산을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에필로그 2025년 가을 철수는 89살이 되었고 경희는 78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강했습니다. 승민 의사가 정기적으로 검진해 주었고 영숙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줬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우리 유언장을 쓰려고.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니야. 이제 나이도 있고 준비는 해야지.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아. 이 작은 집이랑 조금 모아둔 돈 다 너한테 줄 거야. 할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넌 우리 딸이야. 민준이가 지켜보고 있어. 내가 우리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머니. 2026년 봄, 철수가 조용히 잠들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90살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영숙의 가족, 조카들, 그리고 두 노인의 이웃들.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사셨어요. 승민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2년은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영숙 이모 덕분이었고 우리 모두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철수는 민준의 묘 옆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경희도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여보, 기다렸어요? 경희는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간다. 영수가 고마웠어. 사랑한다. 경희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곁에서 영원히 쉬다. 김철수 1936년 출생 2026년 사망. 박경희 1948년 출생 2026년 사망.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준 딸 한영숙에게 감사를. 영숙은 세계의 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또 꿈을 꿨습니다. 민준이 부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우리 부모님 잘 모셔줘서. 이제 우리 다 행복해. 너도 행복하게 살아. 우린 여기서 지켜볼게. 영숙은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네, 민준 씨. 행복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영숙아. 영숙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다. 그녀는 옷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랑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시계의 약속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끝.